안 추우세요? 네, 그럼 오늘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추우면 얘기해 주세요. 네. 예쁘게 하고 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격이 너무 탈탈해요. 제가 남자애들이 많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 남학생들인가요? 이번에 모집됐을 때 남학생들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반갑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황자랍니다. 네. 원래 많이 오거든요, 이 설명회가. 그래서 제가 설명회 날짜 잡으면 좀 불안하긴 했어요. 한 6월 20일쯤 해야 된다, 이 설명회. 분명히 방학의 학습관 다 예약하셨을 거다. 좀 우리가 시기를 놓쳤다. 근데 저희가 말씀 늘 드리지만, 학습관이 거의 늘 만석에 여름방학 대기도 이미 사실은 있고요. 겨울 대기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뭐 설명회를 매번 그렇게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많이 설명회 하는 학습관들도 있는데 저희 학습관은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만 이렇게 작게 작게 해요. 그리고 차라리 저는 어머님들한테 학생들 데리고 오셔라. 학생들 질문 다 받아주고 하는데 같이 오면 사실 이 프로그램은 더 설명해 드릴 때도 더 좋다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회 되시면 다음에 뵐 기회가 되면 이거 설명이 있다 하면 같이 오세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질문 다 받아드리거든요. 그리고 올라운드 학습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세 분이에요. 저 포함해서. 선생님들 마지막에 오셔서 질문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좀 같이 오셔서 만약에 중간에 학생을 부르시겠다 그러면 부르셔도 된다. 근데 오늘 시험 끝나거나 피문 같은 경우는 시험 중일 거라 안 올 것 같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카메라엔 어차피 안 찍힐 거라 개인 정보 좀 물어볼게요. 첫째 시다 학생이 둘째 시다 입시 고수분들과 입시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반반. 저희 자기주도 학습관이고요. 올라운드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올라운드 스쿨이라고 만들게 된 이유가 수시나 정시를 하다 보면 일회성으로 만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왜 여기까지밖에 안 적혔을까? 이 다음은 왜 없니?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는 친구로 같이 키워야겠다. 이건 중3 때부터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얘기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뭐 이런 걸 다 잘 해나가려면 어쨌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보이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따 임혁기 팀장님 오셔서 학생부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팀장이 나눠서 저는 학습에 관련된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해드릴 것이고 뒤에 임혁기 팀장님은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아직은 고1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고1이라고 들었는데 학생부 관리를 분명히 해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입시 상황 5등급제 된 것도 아시고 1등급이 많아졌다는 사실도 다들 아시고 1등급을 생각보다 받기 어렵다는 것도 이번 시험으로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끄덕끄덕 하신 앞에 학부모님 학생 여쭤봐도 될까요? 배제요. 제가 배제 담당 학생도 있고요. 여기는 경기 둘 다 경기. 과중이에요? 아니에요. 일반반. 어머님은요? 제가 알고 있으면 얘기할 때 도움이 많이 돼서. 중동이에요. 중동인. 단대? 어, 단대요. 이렇게 뒤에 학부모님들 단대. 그러면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들이 왔나 아니까. 배제에도 배치 친구들이 많이 갔죠. 배치 친구인가요, 이 친구 원래? 그럼 배치 친구는 아니라서 지금 열심히 치이고 있겠네요. 그쵸? 제 친구 담당하던 올라운드 친구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도 배제 정보가 없어요. 공부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학생들 설명을 학생 설명을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학교 내부에서 하는 설명을 내가 그때 공부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정보가 선배로부터 아니면 같이 1학년 공부하는 친구로부터 대대로 저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하면서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부분이 대학생들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CCTV로 본다. 잘 못 깨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요 옆에 학습관에서도 옮겨온 친구가 얘기하기를 넷플릭스 보는데 안 잡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를 잃으면서 난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얼마나 예뻐요. 선생님 저는 거기서 안 놀았어요. 이러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이 애 낳고 좀 없어져서 제가 애 낳고 20kg 쪄가지고 방금 전까지도 애 보다가 왔거든요. 모유수유 얼마 전에 끊었어요. 이거 녹화돼도 되나? 애 엄마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나니까 어머 더 짠한 거예요. 이 애기들을 어떻게 이만큼 키워 놓으셨나 막 짠하기도 하고 막 너무 예쁘고 저는 애들 다 예쁘거든요. 일단 저희한테 왔으면 다 제 애라고 생각하고 사실 봐요. 그러니까 좀 감정 소모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름 기억할 때 제 이름을 기억을 좀 잘 못하셔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냥 키 큰 선생님 찾아서 오시거나 아니면 황자람 선생님 하면 기억을 잘 못하셔서 제가 생일이 식목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잘 이름도 기억하고 생일도 잘 챙겨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자람이라 지으셨어요. 이름 안 까먹고 싶겠어. 키 크니까 자람이. 이름 덕을 제가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을 키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애 말고 남의 애도 잘 키워서 황자람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입시연구소에서는 팀장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습 관리 어떻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녹화되면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거 보려고 하면요. 일단 제가 학습 환경이 어떻게 돼 있나 좀 집에서 파악을 해주셔라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책상 뒤에 침대가 있어 버려요. 보통 그렇죠. 지금 자녀 방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눕고 여기 안 그러신 거죠? 자녀 방에 공부는 공부. 저런 환경이 제일 좋거든요. 침대를 일단 치워주셔라. 거실에 TV도 다 치우고 어머님들도 같이 책 보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잔 작업이 많아집니다. 이거만 하나만 더 보자. 일단 핸드폰이 있어버리니까. 아니면 노래 틀고 일단 공부를 해요. 패드 키고선 열품타를 한대요. 그러고선 계속 뭐가 알림이 떠. 열품타 외에 DM이 계속 와요. 집중이 계속 깨시죠. 거의 2, 30초 단위로 계속 깨지고 있을 거예요. 집중이. 노래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공부하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뭐 있고 뒤에도 침대도 있고 하면 일단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빗돌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척추가 아프대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공부하는 환경을 잘 갖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이 적절한 공부 환경은 아니다라고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한테 아주 원리를 간단하게 얘기해줘야 얘네들이 실천하기가 쉽거든요. 다이어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쉬워야 빼기 쉽거든요. 실천하기가 쉽고.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지는 거잖아요. 공부도 똑같아. 공부 양을 많이 채우고 질을 높이면 만약에 양을 더 이상 많이 채울 수가 없는 친구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질을 좀 많이 채우면 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순수히 공부한다 생각하면 2시간 너무 짧아요. 3시간도 너무 짧아요. 주말 생각해 볼까요? 주말을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학원을 아무것도 안 가고 얘가 자습만 한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한 8시간 자면 충분히 자잖아요. 밥 먹는다고 했을 때 천천히 먹으면 한 2시간 먹는다고 아침, 점심, 저녁 생각해 보면 한 10시간 뺄 수 있거든요. 사이사이 그냥 기계처럼 정말 눈 뜨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24시간에서 10시간 딱 빼면 14시간 공부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14시간 일단 아이들이 찼다. 그 이후에는요. 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질을 채워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땡땡땡 수학학원에 다녀요. 아니면 여기 유명한 무슨 수학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럼 아이들이 주 2회 수학학원 갈 거예요.
복습하나요? 복습 안 하는 친구들도 있죠. 갔을 때 숙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친구랑 세봤거든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뭐 해서 200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200문제 푸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200문제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어머님이 좀 감이 있으세요. 열심히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뭐 섞여 있겠지만 열심히 그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한 30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하루에 200문제를 다 풀진 못할 거고요. 깁생이 뭐 월급으로 돼 있거나 화토로 돼 있거나 수일로 돼 있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숙제를 하려면 2번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3시간씩 2번 정도. 이렇게 잡으면 좋아요. 그건 다 제가 뒤에 얘기 드리는 거를 드리려고 미리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제가 시켜봤어요. 이게 실제 올라운드 스쿨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바로 뒷장입니다. 영어 단어 외워봐라. 깜지를 좀 써봐라. 얘기를 했던 친구거든요. 제가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 그쵸? 우리 아들이죠. 얘는 우리 딸이야 심지어. 우리 딸이. 이 딸랑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얘가요, 되게 유명한 학원 다녀요. 되게 유명한 학원. 차마 그 선생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얘기도 못해. 이거였다. 스펠링도 기억나. 이거였던 것 같아. 이게 뜻이요. 그냥 뜻을 먼저 얘기 드리고 할게요. 이게 진의 단어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 안 먹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학원에서도. 뭐 지금 애 낳아서 이만큼 찐 거지 원래 이렇게 안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선생님 밥 잘 안 먹잖아요. 그 선생님 보고 이거 외웠어요. 왜? 선생님 보면 영양이 부족해 보였어요. 아니고 이거거든요. 이거 영양 알죠? 이거 톰슨 가젤 미쳐버려요. 그럼 얘 뉴트리션을 모르는 걸까? 너 왜 이렇게 외웠어? 그랬더니 아 이때 그때 영어 단어 모의고사에 사바나 관련된 이런 지문 있었대. 막 사슴이 달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나왔겠지. 그럼 얘는 단어를 또한 그렇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애예요. 이거 왜 외워 이거를?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걸 써라 그랬더니 그렇게 쓰네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공부든 뭐든 좀 정성을 들여야 될 텐데 정성을 들이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단어를 이렇게 외워. 그래서 단어를 외우려고 얘도 또한 저 그래프 그린 거 보세요. 의지가 없죠. 오답노트 하라고 그랬더니 내 아들의 노트 같아. 아니면은 내 아들 진짜 교과서 한 번만 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진짜 너무 근데 이게 딸내미예요 또.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정성을 들이라고 했거든요. 걔가 반학기만 해. 요렇게 너무 재밌는 거야. 선생님 잘한다. 막 너무 예쁘다. 막 올 때마다 막 공주님 뭐 납치셨어요 이러고서 너무너무 예뻐해 주니까 관리형 독서실 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애가 그러더니 이번에 전 과목이 어, 한 과목 빼고 제가 알기로 어, 어제 뭐였지? 오답노트 나랑 했는데 한 과목이 안 오른 게 통합과학이었던 것 같거든. 아, 통합과학도 올랐다. 아니다. 한국사도 올랐나? 한국사도 50점씩 올랐는데 전 과목이 하여튼 50점씩 올랐어요. 아, 영어 빼고 이번에 숙명이 영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어이구, 이 학교를 바뀌어버렸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준 거거든요. 선생님 제 거 쓰셔도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 데는 제가 봐서는 한 3개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습관이 되는 데는 또한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반년, 6개월 정도만 맡겨주시면 자기 몸에 배겨요. 그리고 어머님들 집에서 스케줄러 써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스케줄러를 쓰는 이유는 아이들 공부 패턴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애들 공부 패턴이 파악이 되면 스케줄러를 쓰시는 시간도 아까워요. 보여드릴게요. 애들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오답노트를 하면 오늘 이제 시험이 끝났어. 뭐가 틀렸어. 오답노트를 무엇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답노트 애들 뭐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맞은 게 있을 거예요. 정답 문제. 그쵸?
그리고 오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애매한 문제도 오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렸건 맞았건에 상관없이. 틀린 문제는요, 오답 반드시 해야 되죠. 정답 문제는요, 전 얘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념 노트를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하고 개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맞은 것도 맞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정말 쉬운 걸 물어봤어요. 시너지 다니는 애였거든요. 화자가 뭐야? 화자가 뭔지 몰라요. 얘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다. 화자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다. 이건 대화체다.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내용이. 신석정의 뭐 이런 신석정 씨의 시였는데, 신석정 님의 시였는데, 독백이랑 대화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특히 이과형 남아들인 경우에 뭐 사랑에 대한 감정,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애정이다, 이것은 슬픔이다, 이런 게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난 모르니까 되게 이과 친구들이랑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엔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오답 노트를 내가 하더라도 맞은 거 틀린 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빨리 하셔야 되는 건 바로 기말고사 오답 노트예요. 중간고사 오답 노트도 다시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부족한지가 나오고 방학에 뭘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올 거거든요. 계획표입니다. 일간 계획표는요, 쓰실 때 어떻게 쓰면 좋냐면, 보통은 기상이랑 취침을 같이 적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일간 계획표 쓰는 거는 제가 만약에 학생들이 하겠다 하면은 어머님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일간 계획 처음부터 짜라고 하면 친구들이 못 짤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다이어리 사주고 써봐 하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을 같이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이 스타일대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어떤 다이어리를 사와도, 저희 내부 다이어리도 있지만 아이들이 혹시 쓰기 편한 방식이 있다면 어떤 걸 사와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드릴 수 있다는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주간입니다. 일간이 안 나오면 주간도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주간이 나왔으면요, 월간도 나와야 되겠죠. 제가 주간 계획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앞에서 어머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수학하고 나서 수학 숙제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엑셀로 아이들한테 다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일간 계획표 자기들이 썼던 대로 공부를 채워 넣어줘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공부하면은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을 알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수학책을 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한 방법이지, 오늘은 영어를 해볼까? 오늘은 국어를 해볼까? 그렇게 하는 공부 방식은 네가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 공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넣었으면 학원 사이사이에 숙제 시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 미리 다 짜보는 거예요. 방학 시간표를. 지금 제 담당인 학생들은 오늘도 이제 중동고 2학년 남학생 오답노트 하러 와서 제가 오답노트 시키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7시 반에 저랑 만나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거를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언제 놀 거고요. 뭐 할 거고요. 벌써 7월 말까지 계획을 제가 다 세웠어요. 왜냐하면 개강 일정 벌써 다 나왔잖아요. 학원도 다 짰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7월 20일쯤 보통 개강하잖아요, 학원들. 괜찮은 학원들은. 그리고 아니면 수학학원들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학원들도 있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수투를 여름방학 진도를 지금 기준으로 수투를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수투를 지금 수능 특강을 사가지고 중동고 남학생인데 계속 다 풀어보겠다. 일주일이면 풀 정도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풀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일주일 내내 그걸 할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고1 친구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문과형 스타일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과형 스타일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이어리를 좀 잘 못 쓰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많이 개선을 한 친구. 요건 학기 중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2 문과. 올해 고2 문과거든요. 단대보고 2학년이거든요. 이 친구 시간표가. 단대보고 2학년 친구 건데 선행이 안 돼 있어요. 특징은, 이 친구 특징은. 제가 거기 그 상단에 대치권 고등학교 주간 작성 예식 고2 문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왼쪽 같은 경우는 학원을 먼저 잡아놓은 거예요.
어머님들도 집에서 짜주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엑셀 딱 펴놓고 30분 단위로 짜주세요. 학원마다 시간표들이 다 다르니까. 학원을 먼저 놓고요. 학원에 클리닉이 있으면 클리닉도 다 넣어주세요. 클리닉 다 간다는 가정하에. 확통이랑 얘는 논술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학과에는 얘가 선행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문과인데 미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미적분을 들어갈 만한 반이 없어서 미적 개념을 조금 방학에 밟아놓자. 그리고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 보세요. 학원 뭐 없어요? 국어 없죠. 국어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학생이니까 국어를 뺐어요. 3주밖에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 아예 국어를 안 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자. 고3 수준으로. 3, 6, 9, 수능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제가 보게끔 시킬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요 선생님이 그 수능형 영어 선생님인데 괜찮으시더라고요. 타학원이어서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보이시죠? 그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수능형으로 하려고 하면. 수능형으로 벌써 튼 친구들은 고2 시간표가 이렇게 바뀐다. 고3 문과입니다. 이 친구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하는 친구거든요. 경기여고 2학년이에요. 경기여고 3학년이에요. 그래서 방학 시간표 벌써 다 짜서 이렇게 공부하겠어요. 벌써 다 나왔죠. 방학 사이에 한 2주 정도 남는 시간에 공부 뭐 할지 다 정해놔서 빵꾸난 거 열심히 하기로 했거든요. 3학년은 칠모가 있어요. 7월 10일 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기말고사 같은 거 끝나면 항상 같이 오시거든요. 제가 오라고 그래요. 왜냐면 어머님들 안 뵈면 뵐 날이 없어. 지금 뵙고요. 뵐 날이 없어. 전화 통화로 계속 전략을 짜야 돼. 근데 어머님들 뵈야 되지 않겠어요? 뵐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냥 억지로 어머님 면담 같은데 잘못한 거 아니니까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되게 막 떨면서 오세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모의고사 성적표 딱 보여드리니까 안심하세요. 서울대 목표거든요. 논술이 얘는 안 들어가 있죠. 문과인데. 로고스 들어가 있긴 한데 요거는 약간 거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숙제 시간을 제가 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 서울대여서 수학 두 문제만 더 맞으면 되거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싱글벙글. 7월 10일 날 두 문제만 더 맞춰와라. 이제 목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마가 한 문제당 100만 원씩 주마 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중3 때부터 저랑 요맘때 이렇게 같이 왔었거든요. 중3 때 겨울방학에 와가지고 핫팩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듣던 애인데 다 키웠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랑 생기부 활동도 같이 해야 되면 생기부 활동도 제가 좀 소스 같은 거 도와주기도 하고요. 왜냐면 수시 정시 다 하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얘는 진짜 혼자서 잘해요. 얘 보면 학원 많지 않잖아요. 세계사 숙제하고 세계사 있고 로고스 하나 다니고 영어 다니고 뭐 없잖아요. 혼자 잘하는 친구.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학원에 너무 매여 다니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핫한 수업 많이 듣는 고3 수학거든요. 이 수업이 요즘에 제일 핫하죠. 수학 수업. 이 수업. 이 선생님이 그 이동선 모의고사로 유명한, 만약에 우리 애가 미적분까지 잘 돼 있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8월 15일 날 모의고사 있는 걸로 알거든요. 815 이동선 모의고사 한번 봐보세요. 그 얼마나 박살이 나나 한번 보세요. 요 정도는 풀어야 수능 100점 나온다. 요 수업 다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박살나고 나오는 애들 많거든요. 저 선생님 수업 정말 잘하세요. 요즘에 대치에서 제일 핫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듣는 친구. 이 친구는 작년에 의대 갔거든요. 수시로. 이 친구는 수시형이에요. 방학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 친구 전라도 친구거든요. 방학에 전라도에서 왔다가 내려가고. 네? 아니에요. 전라도 일반고. 거기서 전교 3등 하는 친구. 근데 이런 친구들도 저희가 전략을 짜줄 때 학교에서는 너 안 된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너 절대 못 간다. 너 울산대 안 붙는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 소장님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정성민 소장님. 컨설팅을 이제 잡아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협업이 되니까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장님한테 한번 받고 오는 게 낫지 않냐 이래서 컨설팅 받고 나왔거든요. 써서 붙었는데 최저가 안 돼 떨어졌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전북대 의대 같은 건데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주간 계획을 작성을 했으면 작성을 했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평가까지 가야 돼요. 몇 시간을 공부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아이들 지금 앉아있는 친구도 있지만 어머님들 중에 이제 벌써 수시형이다, 정시형이다 벌써 이런 것들이 보이는 어머님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양쪽 두 개 다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어머님들도 있을 거라서 요거는 계속 보셔야 하고 요렇게 테스트 해보는 건 계속 보셔야 하고 아닌 친구들은 또 아닌 방식대로 저희가 짜드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시형은 수시형으로, 정시형은 정시형으로 맞춰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줄 겁니다. 요건 월간 계획 작성 예시거든요. 주간을 짠 친구들은 이제 월간을 짤 수가 있어요. 월간 계획 같은 경우는 주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있죠. 그럼 거기에 해야 될 내용들, 월별 과제를 주간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뭐 얘랑 나랑 목표로 잡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자이 다 풀자. 물리자이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럼 선생님 물리자이를 몇 개로 쪼개야 될까요? 그러면 사주치로 일단 쪼개봐. 이만큼씩 할 수 있어? 네, 풀어볼게요.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그럼 더 땡겨서 하고 아니면은 그냥 요대로 가고. 그거를 계속 주간 상담을 하니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영어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워드마스터를 한 번씩 시험 보자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국어가 약한 수학을 잘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경기고 남자의 월별 계획입니다. 요거는 그 대치권 고등학교 내신관리 시간표를 과연 그럼 어떻게 짜야 되냐. 월별을 짤 수 있는 친구들은 내신관리 시간표를 또 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내신관리를 시작을 시키거든요. 알 수는 없지만 어디 범위가 나올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교과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국사 뭐 뒤에 남은 거 다 돌리면 되고 통합사 뒤에 남은 거 다 한 바퀴 돌리면 되고 통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 걸 끝까지 한 바퀴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하면은 시험이 7월, 8월, 3달 남았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쵸?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해야 될 내용을 교과서면 교과서, 보조교재면 보조교재, 등등등 해서 다 쪼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학원에서 하는 것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간과제. 손필기, 외워야 될 걸 다 쪼개서 다 넣어보세요. 그래서 공부를 그거마다마다 5회독을 시킵니다.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숙명 얘기 드렸던 친구 50점씩 오른 거. 걔도 뭐 학원을 다녀서 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거를 5회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짰던 저 내용을 번호를 넘버링을 매겨서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통사 2주차, 3주차 한다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죠. 그게 앞에 짰던 친구가 이거 휘문고 친구거든요. 요렇게 다 집어넣어서 시험을 3주를 이렇게 빠듯하게 보내겠다 짰던 예시입니다. 다 실사례예요. 수행관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단 학생들은 날짜를 있습니다. 프린트 검사한다고 하면 프린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프린트는 있나 뭐는 있나 엄마처럼 같이 관리를 합니다. 네이버 밴드로 어머님 학생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관리하거든요. 카톡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어머님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학생도 찍어서 보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막 찍어서 보내거든요. 자기 셀카 찍듯이. 그렇게 찍지 말고 제발 스캔하듯이 예쁘게 보여주면 안 되겠니? 요즘에 챗 GPT라는 것도 있어서 너네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읽어서 주제 제안까지 해준단다. 저는 좀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 챗 GPT를 좀 바꿔놨거든요. 자꾸 쓰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바꿔놨는데 딱 집어넣으면 주제 추천도 해줘요. 1, 2, 3학년 연계해서 뭘 해야 되나도 추천해줘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지 이미 학교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학교 교육 평가서 같은데 그거 보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이요. 이따만큼 나와요. 이거 남자의 거거든요. 수행평가 일정 이따만큼 나오는 거예요. 대원외고 남학생이거든요. 죽죠. 5월에만 수행평가가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맨날.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해야죠. 미리 내신 공부를 해놔야 얘네가 요런 걸 챙길 시간이 납니다. 이제 등급이 1등급 맞을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생기부에서 다른 색깔을 좀 보여줘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따가 임혁기 팀장님 올라오셔서 또 얘기해 주실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학생부 같은 경우요. 잘 관리해주는 학교도 있고 자기 평가서 내라고 학기 말에 하는 학교들도 있고 지금 벌써 보고서 봤죠? 기말 끝났으니까 보고서 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닌가? 학교에서 아마 받을 거예요. 내가 혹시 뭘 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게 있으면은 더 써와라. 운동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좀 더 되게 호의적이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친구가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제대로 안 한 게 있어서 더 넣어주신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제가 잠깐 띄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미리 네가 했던 내용을 며칠에 언제 뭘 했고 무슨 책 읽었고를 다 하나하나 적고 수행평가 나왔던 거 수행평가 지도 다 있잖아요. 안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찾으시려면 진짜 일이거든요. 지금부터 집에 가서 빨리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산으로 가요. 내용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깜짝 놀라요. 운동은 영어가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생기부 양식대로. 이렇게 물론 적히면 좋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선생님 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논문 초록 쓰듯이 발표문 앞에마다 좀 써놓으면 선생님들이 잉 하고 알아채고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넣어주시거든요. 그런 센스들이 좀 필요해요. 발표문 넣을 때. 학생부 관리는 앞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까지만 적어 드린 거고요. 애 신분이 밝혀질까봐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3시 하고요. 태 선생님 있고 이따가 질문 받아주고 선생님도 올라오실 거고 태 선생님 다 경력이 오래되셨고 제가 팀장입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을 제대로 몰입할 수 있게 그리고 학습 방해 요소 패드, 핸드폰 전체 제출 만약에 필요하면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라는 아주 불편한 문서를 적어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를 적어내지 않으면은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절차가 불편해야지 애들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들었던 거 하고 수업 들었던 거 숙제 풀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귀찮은 절차입니다. 안 보내주셔도 돼요. 패드 같은 거. 공부에 스트레스 선생님이랑 가끔씩 수다 떨러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집에는 엄마 있지만 밖에 나오면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 엄마라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 엄마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관리 아까 그 했던 거를 어머님들이 못하시면 남자애들이 더 말 안 듣거든요. 사실 여자애들은 말을 좀 잘 듣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방학 프로그램은 7월 19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기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2학년, 3학년 친구들의 동생들도 막 대기를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대기를 빨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1학년 자리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들어오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자기기 뺏는다. 출석은 되게 싫을 건데 아침 8시까지 와야 되거든. 학원 빼고 만약에 수학학원을 가잖아요. 아침 9시쯤 가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9시, 8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와서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가야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선생님, 시대 인재 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아침 몇 시까지 학생들 오는 게 또 체크를 해야 된다고 거기는 또 가면은 뭐 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는 거는 오케이. 상점 따러 가는 건 가라. 그거 말고는 전부 학원에 와서 학원 시간 외에는 전부 여기 앉아서 클리닉 가면 또 이제 요것들이 놀아요. 아시죠? 클리닉 가면 핸드폰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클리닉 하는 이는 그냥 독서실 보내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하니까. 클리닉도 질문만 하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날 질문한 걸 뭐 했는지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클리닉 뭘 질문했니? 숙제는 요거 했니? 가지 마라. 그렇게 공부할 거면 그냥 여기 와. 이렇게 합니다. 관리는 핸드폰 전부 내고요. 패드는 저희 여기 출결번호 어머님 번호 뒷자리 누르면 어머님한테 출결했습니다 가거든요. 하원했을 때는 하원했습니다 가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편의점 나갈 때마저도 찍어라라고 하는데 애들이 가끔 안 찍어요.
그래서 꼬일 때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안 돼 있으면은 대신 눌러주고 하거든요. 특이사항 있거나 뭐 이러면은 학습반에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내부에 선생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학습 태도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저희 업무 공유방이 있어서 거기에 시시각각으로 계속 올라와요. 화장실감, 뭐함, 이빨 닦으러 가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안에 내부에 돌아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분을 하루 종일 적어서 리포트를 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일부러 학습관리 선생님들 언제 몇 시에 근무하나 명단을 안 알려줘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패턴을 익혀요. 아시죠? 막 이 선생님 시간에는 좀 잘 안 하니까 난 널널하게 있어도 돼. 저 선생님은 내가 패드 보면서 노래 듣는 거를 모르더라. 인강 틀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선생님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잡으러 가거든요. 그게 밖으로 들리잖아요. 워낙 조용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리 꼼꼼히 잘하게 저희가 명단 공개도 안 하고 언제 어느 선생님이 언제 어느 층으로 들어가는지도 얘기 안 해요. 섞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올라운더에서 학습 관리하는 선생님들 저희 학원에서 올라운더에서 공부하던 출신인 친구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이럴 때는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감옥이라고 부르고 자기들 우리한테 간수라고 부르고 이랬는데 자기들이 간수가 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관리 더 잘해요. 분명히 공부할 때 잤는데 내가 너희들의 역사를 아는데 이것들이 대학을 잘 가고 나니까 관리도 잘하네. 하여튼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은 요 자리쯤 앉아 있거든요. 다 뚫려보는데 저희가 요 사물함도 없애버렸어요. 공간을 조금씩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 뚫려 보입니다. 공간을. 그리고 CCTV 상단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CCTV도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문과에 딱 요러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상한 시간에 나가면 어디 나가 이렇게 해요. 집에 분명히 하원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출결 조사표를 씁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학원 등원할 건지 이런 거 다 내라고 하거든요. 이상한 시간에 하원을 하려고 그래. 어디 나가? 그러면 집에 가고 싶, 엄마가 보고 싶다. 뭐 별 애들이 다 있어요. 못 가게 해요. 근데 웬만하면 엄마가 보고 싶다는 보내줬거든요. 뭐 전화해서 어머님이 뭐 애가 보고 싶대요. 오면 안 되죠, 그쵸? 이상한 친구들 많아요. 귀여워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되게 안타까웠던 케이스 있거든요. 중상고 친구인데 몸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는데 애가 진짜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와, 근데 제가 진짜 죽도록 공부하자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보시고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여름은 너무 길고 더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저희도 얘기를 바로바로 이런 것들 드려요. 죽을 만큼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단대보고 문과 친구 걔가 좀 죽을 만큼 공부하거든요. 단대보고 2학년인데 걔가 수학이 되게 안 된다고 제가 아까 그 표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수학 모의고 30 몇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76점 맞았어요. 한 달 걸렸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와, 그런데 진짜 죽자사자 공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애가 막 다크스코리 막 이만큼 내려왔어요. 제가 밥은 먹으면서 공부해야지 밥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문제를 풀어. 로비에서. 로비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밖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도시락 같은 거 싸와서 먹으려고 하면 거기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너무 재밌어서 수학 문제를 푼대. 근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재밌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까 그 불편한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는 요겁니다. 왜냐면 이걸 안 내면 애들이 관리가 안 돼요. 언제까지 보기로 했는지. 그래야지 우리도 보면서 너 이거 보는 거 맞아 하면서 이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가서 방해 안 되게끔 멀찌감치 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예민해서 가까이 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또한 저희한테 상세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런 게 좋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주차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월별 상담이 4회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월 상담 4회가 좀 한 주 정도 안 하거나 이러면은 너무 찜찜해서 그냥 주간 상담 하거든요, 저는 다. 그래서 주간으로 상담하면 이런 리포트들도 나가고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계획표 중심 상담이면 이런 식으로 나가고 기말고사 오덕노트 한 친구들은 기말고사 오덕노트로 나가기도 하고 어머님들이랑 전화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줘야 되면 전략을 짜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데 어머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게 낫겠다면 같이 동행한 채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선생님 계시고요. 1층, 2층인데 2층이 1학년들이 있습니다. 1층은 2학년, 3학년들, 남학생들. 방학은 7월 19일부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뭐 별게 없어요. 사실 프로그램이 죽도록 공부시킵니다. 여서
죽으면 안 되죠.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뭔지 보여준다라는 프로그램이 컨셉이라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공부입니다. 목표 공부. 공부를 잘하는 것. 방학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고요. 학기 중에는 저희가 1시까지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왜냐면 주말에 애들이 오전에 학원이 많아요. 특히 국어학원 같은 거. 주말까지 12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죽거든요, 애들이. 또 일요일 날은 또 좀 자야 학교 가죠.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는 10시까지 하고 제가 알기로 학습관을 전체 방역하는 코로나 기간에 그때 딱 한 번 쉰 거 말고는 학습관이 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1월 1일 이럴 때도 다 학습관에 보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안 쉬어요. 빨간 날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날. 학습관 후기고요. 원님들이 보여주신 후기고 요거는 그 통문고 정교활동, 문과 정교활동에서 연대 간 친구가 어떻게 했었나. 이 친구는 이제 정성민 소장님한테 컨설팅 받고 저희한테 학습 관리 받고 이제 학생부 관리도 같이 진행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같이 써있습니다. 뒤에 이제 혁기쌤 오실 거니까 학생부 이야기 들으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혁기쌤 끝나고 나서 와서 질문 또 받아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아 계세요. 선생님 다 오셔서 다 받아드리니까. 이명기 팀장님 올라오겠습니다. 네. 우리 학원에 아이돌. 아니 원래 팀장 기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없거든. 벌써 빨개지시다. 원래 설명은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올라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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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혁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그냥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진짜 거의 2시간 이렇게 넘게 걸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간에 학생부 관리라는 게 그냥 구글에 있는 막 참고 자료 같은 거 막 보고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하고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 학생부에서 다른 학생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나만의 학생부 같은 것들 좀 차별화시키는 방법 같은 것들 조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래서 특히 여기 주위의 학생들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부 내용 보면은 거의 이제 처참하거든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을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에너지가 2만 원밖에 없어요.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기가 쉬운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곳에 다 이제 학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럼 그 전에 우선 이제 하도 계속 이제 들으실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선배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제 궁금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변화와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전략을 짰었습니다. 보통 뭐 일반고 아니면 자사특목 이렇게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나는 좀 메디컬, 좀 상위권 학교를 좀 가겠다 한다면은 이제 내신은 보통 한 1.7, 뭐 자산 2.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그냥 보통의 일반고 아니면은 조금 수준 높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한 4등에서 5등까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메디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은 이제 자사, 이제 광역자사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많아져서 한 6등, 거의 조금 이제 7등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등수까지 학생들이 다 수시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애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신에서는 그렇고 수능도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긴 하지만은 이전에 이제 선배들 내용도 봤었을 때는 이제 서울대 정시 합격권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에서 한 10개에서 12개라고 했는데 보통 한 거의 한 11개, 10개 이 정도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이번에 뭐 통합과 통합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확히 보면은 이전에 사탐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능 사탐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어차피 똑같이 통합사에서도 수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전에 선배들은 이렇게 전략을 짰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뭐 막 중심 전략, 병행 전략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전략들을 짝짝 나눴는데 저희가 조금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정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등수 말씀드렸잖아요. 막 5등, 6등, 아니면 막 7등, 8등 이렇게 거기는 메디컬까지 생각을 한다. 그럼 그 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정시로 빠졌어요. 메디컬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엄청 높죠. 목표가 엄청 높은데 그렇게 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 그 상황에서 사실 그 정시에만 그렇게 몰두하면 됐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서울대를 내가 목표를 한다든지 어디를 목표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학생부 내용 특히 정시에서는 세특 부분을 좀 이제 많이 볼 거거든요. 과목 선택이야 지금 기존으로도 많이 보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세특 내용도 저희가 꾸며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그 뒤에서 이 세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학별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수시 납친 전형 피하기 막 이러면서 이제 전략을 짰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통 그 이제 한 1점대 후반 아니면 2점대 초반까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랑 연대, 고대 이렇게 다 수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전략 같은 것들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가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의 상위권들이 여기를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서울대를 낮은 공학과를 합격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은 면접이 사라졌거든요. 아까 그 보셨다시피 납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고 밑에 성대, 자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쭉쭉 짭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행을 했을 때 정시도 같이 한다라고 이제 보통 전략을 짜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짰을 때 뭐가 필요하다? 네, 학생부에 대한 그 세특 관리가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카이 지원만으로는 6장의 카드를 다 채울 수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어서. 그래서 교과 성적이 저 정도인 경우는 플러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이렇게 적어놓고 나머지 이제 메디컬 계열로 이렇게 지원을 고려하고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는 당연히 차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만약에 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성적이 아쉽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대 논술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한 약대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2대나 숙대까지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나는 수학을 계속해서 그 수능이나 봤었을 때 계속 1등급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논술과 관련해서는요. 아무튼 간에 선배들은 이렇게 막 지원 전략을 짰었다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거기서 학생부가 붙기 때문에 그런 학생부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그러면 그것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게 잘 안 돼서 잠시만요. 컴퓨터가 멈췄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일단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저희가 학생부를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 근방의 친구들은 당연히 교과는 고를 대상이 없고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일단은 어떻게 했든 간에 여기 올라운드도 신청을 하고 그죠? 내신을 막 열심히 하고 거기다 더해서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이제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요, 원래 학생부 교과 100이라는 이제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네. 가끔씩 그 교과 전형, 예를 들어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랜튼 같은 것들. 거기는 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전형이라서 학생들이 막 전략적으로 이런 교과 같은 것도 막 더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우선적으로는 이 학생부 관리와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이 이후에 이 설명회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1학년 때, 2학년 때 이 했었던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요즘 거의 10분 중에 10분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뭔가 강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님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1학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교과 외에 아주 어려운 내용이 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고등학생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막 대학교의 그런 내용들까지 그것도 막 넘어서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진로와 연관된 내용을 무조건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해서 막 그 연연한다면은 이게 너무 억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연관성 있는 내용들 같은 거 하시면 좋은데, 근데 1학년 때 했었던 내용,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없어도요. 메이저 의대까지 합격하는 데는 저희가 확인했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생명 쪽을 원해요. 그러면은 1학년 때 막 심장 쪽 막 이렇게 하거든요. 내 메디컬 가고 싶어서. 그러면은 2학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정신 쪽으로 하고 또 3학년 때는 아예 그 세균, 그 분자 수준의 아주 그 좀 심도 높은 내용들을 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용들이 다 그렇게 각자 달라도요. 그 주제에 맞게 계속해서 파면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파는 내용들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다면 나의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진 채로 한번 보신다면요. 그 전에 학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일단은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것과 서울대에서 평가를 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그 기준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 기준이거든요. 2028학년도에 명확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뭐 종합 사고 역량, 창의 탐구 역량, 뭐 사고 매수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냐면은 이 학생부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구성을 할 때 뭐가 있으면 좋냐? 이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으면은 네, 장점이랑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그 단점에 집중해서 이 단점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꼭 있어야 된다.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적용을 했을 때 어디에 적용해라?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의 구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서울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어때요? 이거는 서류 평가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면접 가서도 똑같이 이게 반영이 돼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실생활과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면접에서도 똑같이 요구가 돼요. 예를 들어 면접 문제가 세제 만들기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제에 대한 그 화학 물질에 대한 구성이 다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에서 몇 퍼센트로 너가 이것들을 구성을 하고 너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이유를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서류에서도 그 맥락과 똑같이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 줬으면 하고요. 서울대는요.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학업 역량 뭘까요? 학업 역량. 저희가 생각하는 당연히 내신이겠죠. 그렇죠. 내신도 사실 저희가 이제 1등급도 범위가 너무 넓어졌으니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등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점수를 파악을 하겠죠. 진로 역량은 당연히 뭐예요?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에 대한 내용, 그 활동, 경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를 제일 챙겨야 될까요? 당연히 학업 영향이겠죠. 그죠? 학업 역량이긴 하지만은,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대학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다음 거 볼까요? 이 학업 역량, 진로 영향, 공동체 영향에 대해서 각 학교들마다 평가하는 항목들을 제가 모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업 역량에 대해서 보면 뭐예요? 학업 성취도, 막 학업 태도, 그죠? 뭐 탐구력, 학업 여건, 학업의 발전력, 뭐 수없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진로 영역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진로에 대한 탐색, 활동과 경험, 뭐 관심 분야, 이해와 노력,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시에서 몇 개 써요? 6장 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당연히 학종을 다 6장을 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경우는 또 드무니까 한 뭐 5장, 4장 쓴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여러 개의 대학들을 저희가 이 모든 평가 기준에 맞춰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는 그 공통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부를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룹을 3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학교마다 다르고 이 비슷한 학교들끼리 제가 묶어놨어요.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 그리고 서강대까지도 어때요? 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50%, 60%. 네.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서류평가, 수시 컨설팅 할 때 서류평가를 할 때 거의 80%까지 막 이렇게 학업 역량을 봐요. 거기 안에선 당연히 학업 태도가 들어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정도 학업 역량의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뭐다? 네, 거의 그 학교 안에서의 등수가 이 학교를 여기 선발하는데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들어가 보자면요. 서울대는 연대를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고대는 살짝 따로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울대랑 연대는 학생부 내용을 많이 잘 봅니다.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박람회 하면서 어떤 어머니 그러셨는데 연대도 사실 학생부 잘 안 보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연대 식품영양학과 있죠. 아니면은 막 지구환경 막 시스템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곳은 안 봐요. 그냥 그런 곳은 내가 공학 계열에 맞춰져 있으면 애들이 뽑아요. 왜냐면 그런 학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안 뽑으면 뽑을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냥 내신만 우수한 그냥 그 학 계열만 정도만 맞춘 친구들을 하고요. 근데 나머지 그 위에 상위공학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봐요. 그래서 서울대도 마찬가지요. 뭐 시경 있고 그 밑에 뭐 다른 여러 여타 농생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그냥 생명계열만 맞추면 다 합격시켜주거든요. 특히 조경 이런 데는 엄청 잘 시켜줘요. 네. 근데 그런 곳에 애들을 확인했을 때 학생부 내용이 그렇게 타겟으로 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화하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는 안 봐요. 네. 여기는 잘 안 봐요. 여기는 의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등수가 1등입니다. 네. 뭐 나중에 이제 3학년 돼서 어디 뭐 코엑스에 하는 그런 입시 박람회 같은 데 가시면은 입학사정관님도 만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같은 거 보여주면은 뭐 몇 등이에요? 아, 1등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도 저희 졸업했는데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수에 대한 영향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1그룹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룹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의 공동체 역량 이 퍼센테이지 보면은 계속해서 학업 역량이 그러니까 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때요? 이 진로 역량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한양대 종합, 이 추천 전형,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진로 역량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1.0짜리 애들이 여기 지원할까요? 아니요. 그 의대 빼고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업 역량을 많이 높게 보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걸 평가를 할 때 이런 진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경희대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그룹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비슷했지만 이제는 진로형이 더 역전이 되죠. 중앙대라든지 외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보면은 진로에 대한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학생부 관리 이렇게 영상을 치면은 이렇게 쑥 나와요. 나오면은 거기 이제 막 유명하신 분 막 많이 나오시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특이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3점대, 뭐 4점대가 갑자기 그냥 시립대를 합격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학생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역전시킬 수 있었다.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 그러면 한번 지원해봐야겠구나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있을 수가 있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학업 역량보다 거기는 이러한 진로 영향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밑에 건대라도 그리고 동국대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건대는 오히려 그런 공동체 영향 부분도 굉장히 강요를 하거든요. 메디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대 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회장 같은 것들, 부회장 같은 것들, 그리고 봉사시간 같은 것들 굉장히 유념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챙기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이렇게 3그룹을 나눠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활용을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살짝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1학년 때는 저희가 눈이 이마디 있다만 하잖아요. 굉장히 눈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괜찮아요. 이게 높지만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요. 학생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 학교 내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은 뭔가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이라는 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랑 비슷할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지만은 한 6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시 쪽에 이렇게 막 다 걸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의 그 학생부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1그룹과 2그룹과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학 진로 영향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막 그런 정복 과목들 있죠. 근데 그런 과목들을 이것도 다른 설명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 과목 그 자체로 하라 그래요. 막 서울대에서는 그런 거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 과목 예를 들어 국어는 국어답게 해라. 수학은 수학답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조리 다 진로에 대한 역량, 진로에 대한 경험들을 다 때려 넣으셔야 됩니다. 왜요? 아까 보셨잖아요. 진로에 영향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저쪽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과목 그 자체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룹별로 나눠야 되고 그렇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러니까 세특 부분 나중에 이제 정시에서 이제 거기서 평가를 할 텐데 이렇게 아마 비슷하게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그 외의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진로랑 엮어야 되는지 아니 뭐 엮지 말아야 될 건지 계속 고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주제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는 게 저희가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지 같이 한번 저희가 이 주제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일단은 1학년 때 이제 거의 1학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보면은 이제 초반에 어떤 걸 하냐면 기본적인 교육들을 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문화체험 활동, 그리고 막 생명 존중교육, 막 자살 예방 교육,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의 태도는 어때요? 에이씨 이거 왜 해? 그죠? 아니면은 그 시간에 학원 숙제하고 막 본인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럼 어때요? 그냥 여기 주위에 있는 애들이랑 그냥 똑같이 그냥 학생부 내용이 똑같이 된다고요. 그냥 활동은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이. 근데 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요, 애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자유활동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생각한다면 어때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내비두면은 이게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지금 내가 기본적인 교육을 들었으니까 혹시 좀 추가적인 보고서 같은 것들 받아주실지 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기한까지 받아와서 좀 그런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써집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 교육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런 감염병 특징과 전파 경로와 함께 이런 개인 위생의 수칙을 막 숙지를 했다. 그리고 뭐 이런 예방접종 원리, 뭐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막 이런 필요성 논리를 주장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공공체 의식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시면 어때요? 그냥 했네? 이 정도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도밖에 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있는 학군지 친구들이라도 이제는 계속해서 학생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데 과연 이렇게 내비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시고 근데 뭐 1학년 때야 괜찮아요. 근데 2학년, 3학년 가서 어때요?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면 어때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서울대 낮공이라든지 고대 이제 낮은 곳 고대는 모르겠네요. 근데 고대랑 연대 이런 그러니까 서울대랑 연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목표를 높여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가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은 이제 관성이 생길 수 있게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는 아주 내신을 따기가 힘들다. 아주 힘들다. 학생들의 에너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라운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다 더 하셔야 돼요. 뭘 더 하셔야 되냐면은 이 학생부 관리 플래너 같은 거, 이 뭐냐면은 기한을 좀 제발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학습 플래너가 나왔다면은 여기 중간에 분명히 좀 빈대 쉬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 관리를. 안 그러면 제가 지금 뒤에서 이게 계속해서 떠들 그 내용들이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학생부 관리 플래너라든지 이렇게 내가 조금 신경 쓸 그 시간들을 조금은 버는 게 필요하다. 근데 뭐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뭐 반나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두 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학생부 관리 플래너라든지 이런 수행평가 이런 과목들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부분은 이제는 보완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기입이 된다면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학생의 영향을 평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학종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시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할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교육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죠. 그죠?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럼 정리를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 당연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소감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뭐 해야 돼요? 여기과 관련된 부분들, 참고 자료들.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찾고 탐구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감염병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탐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때요? 이런 신종 감염병의 이해와 대비, 이거 실제로 있는 자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참고를 해서 어때요? 뭐 역학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 기전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베이스로 놔둡니다. 보통은 뭐 내가 추가 활동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것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들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더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논문을 하나 찾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예. 근데 이거를요, 지금 이렇게 막 한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안에 끊어야 됩니다. 이거를 100%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학생부에 어떻게 기입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이게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대학생이 아니고 이게 졸업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저희 챗GPT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제를 찾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는 믿을 수는 없고, 근데 이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주는 걸 걔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좁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찾는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안 해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됐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분명히 모르는 내용,
분명히 내가 이거 뭐야 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 캐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색을 하세요. 이게 관련된 참고 논문이 있는지.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이 논문과 함께 그 관련된 서적도 하나 찾았네요. 그래서 그 서적과 해서 이러한 학술 논문을 접하고, 그래서 박테리아가 지금 박테리오 파지와 싸우기 위해서 진화시킨 이런 면역 메커니즘에 대해서 심층 탐구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뭐라 했어요? 네, 정리를 시켜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넣고. 근데 당연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학생이. 당연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면접 가서 큰 거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가 또 이제 이런 크리스퍼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고 이게 유전자 편집 기술로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지금 탐구 흐름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 그냥 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개인 위생을 해야 될지 숙지했다. 이런 기본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 아까 그렇게 한번 내가 조금 탐구도 한번 찾아보고 모르는 것도 한번 논문 찾아보고 했더니만 어때요?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학생들 안 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안 한다고요. 근데 하세요. 이거 지금 어려웠나요? 그냥 찾고 그 내용도 정리를 하고 그 내용도 100%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근데 그 모르는 거 있어. 그럼 또 그 포인트 짚어서 또 한번 관련 내용도 찾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죠?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학생부 내용이 기입이 될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히는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 찍어가셔서 학생이랑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런 구조로 들어가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자유활동을 끝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또 하는 진로 활동이 또 있어요. 여러 개 많아요. 막 교내 캠프, 그죠? 막 스팀 교육 막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다른 학교들을 참고한 이제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은 막 이런 과학 아카데미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타겟으로 저희가 해보자고요. 자율활동에서 했었던 이런 감염병 교육 같은 거 했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진로 활동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확장을 시켜볼까? 라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공부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장을 시켜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기본적인 특성 예방법 이런 거 학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서 더 한번 내가 관점을 한번 다 넓혀보는 겁니다. 그 또 어때요? 그럼 기사 같은 것들, 그죠? 그러니까 동기를 잡는 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기사를 잡거나 아니면은 책을 가지고 좀 쓰거나 보통은 책을 가지고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기술 동향 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계열 애들로 따지자면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이런 걸 검색해보면.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은 항생제가 아니라 이런 박테리아 특이적 바이러스, 이런 박테리오 파지를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해서 내성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내가 한번 파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동기로 잡아버리고 어때요? 이제 똑같이 그렇게 탐구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 과제 같은 것들 정리를 하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단점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항생제 개발이 수익성 문제로 이제 지연되는 이런 현실성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통계 자료로 또 제시를 해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쭉쭉쭉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적극성이 보였다는 이러한 평가 문장도 어때요? 굉장히 막 엄청 가치 있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뭔가 사례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조금은 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영국의 한 10대 소년 같은 것, 10대 소년 이러한 사례 같은 것들 하나 또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이런 박테리아 파주로 한번 치료된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실험 같은 것들 해요. 특히 항생제와 관련된 실험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내가 했었던 실험이랑 또 이것들을 결합시키면 돼요.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한번 현미경으로 또 한번 관찰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적 증명으로 마무리하는 방향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실험이요. 뭐 그냥 막 뭔가 있어 보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의뢰하는 실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진로 활동도 하나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은 또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과목 세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한번 집어넣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확통에서 보면 이제 통계 개념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뭐 곱셈 정리, 기대값, 분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똑같아요. 이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도 또 뭐예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전파력이 심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막 지수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뭐 사실 확통도 있지만은 이거를 다른 뭐 수원 수투나 그러니까 이런 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나타나는 그런 과목에서도 또 연관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 확통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봤는데 이러한 감염병 확산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꾸밉니다. 그 내용들은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진로랑 좀 이렇게 엮는 것들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쭉쭉쭉 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통 수업에서 이런 전파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때요? 그런 것들 내가 한번 수학적으로 식 같은 것들 한번 내가 적용을 시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말하는 연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이거 했었어. 맞다. 이거 했었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또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하나의 연관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것도 2학년 때 굳이 이렇게 찾지 말고 그냥 이 한 학년 이거는 한 학년에서 한 거잖아요. 진로 활동 그리고 자유 활동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확통 그리고 또 미적까지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파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테마가 있는데 제일 어머님들이 그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냐면은 이 실험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험이요. 학교에서 하는 실험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죠? 그러니까 물리 쪽 실험도 마찬가지고 이제 생물 쪽 실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실험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과연 그냥 세특에다 넣을까라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보통 애들 거기 이제 상위권 애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발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거 기본적인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 너무 쉬운 거 해서 다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실험이라도요. 좀 맥락을 부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기본적인 실험들 내가 쓴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람 염세법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단백질 변성 실험 같은 것들 한 것들. 뭐 항생제 이런 특성이 항생제 반응과 연결됨을 내가 이해를 했고 아니면 뭐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들을 이해를 도모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막 불안하고 뭔가 조금 내가 심층적으로 탐구한 것 같지 않아서 보통 상위권 애들이 이거 다 빼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 대한 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이 맥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요. 내가 그 실험을 왜 했는지에 대한 맥락들을 좀 부여를 시키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실험에 조금 연관시켜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탐구를 가지고 난 무조건 이 실험 좀 해야겠다라는 식의 좀 그렇게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좀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책 같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이 장내 이 환경에 있는 이 세균이 굉장히 큰 영향 우리 인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실제로 확인을 하고자 이런 실험 같은 것들을 내가 계획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다가 더해서 아니면 너무 쉬운 실험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 실험을 할 때요. 거기서 있는 그 변이라든가 내가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조금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물질의 양들을 변경시킨다든지 임의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부에 또 그렇게 작성시키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나만의 내가 조금 설계하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더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요. 그냥 그거를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맥락 부여라든지 아니면 그 실험했을 때 내가
조금 나만의 실험 같이 조금 설계를 따로 또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노력을 해서 학생부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들과는 다르게 차별화가 될 수 있죠. 왜냐면은 보통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만 다 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조금 맥락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학생부를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 실험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학생부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